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도 최대 4,400만 명의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양의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신과 코로나19 관련 내용 고신대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4,400만 명분 한 85%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같이 탈출구가 없는 엄중한 시국에서는 네. 그런 인구의 80% 이상이 그 스웨덴 같은 데서 그냥 자연스러운 집단 면역보다는 이런 항체를 통한 능동 면역을 통해서 탈출구를 제시했다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안도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백신 회사도 지금 나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그리고 얀센 그리고 모더나 같은 여러 리스크가 있는 회사들이 다 있지만 그걸 네. 다 균형 있게 분배를 해서 특정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없앴다는 점도 참 좋은 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급하게 할 것 없이 예.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 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안정성이나 유효성을 보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독감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하는 부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과 도입 시기는 적절했다라고 네, 평가를 하신 네. 거군요. 그 오늘부터 영국에서는 이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게 뭐 중국, 러시아는 자체 백신을 뭐 이미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글로벌 제약회사가 만든 백신이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데서 좀 의미가 큰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영국이 선제적으로 한다지만 결국 독일하고 프랑스도 빨리 맞으려고 시차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서구 각국에서는 이미 러시아나 중국에서 맞았을 때 어떤 동향들을 잘 주시했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보건학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서 네. 맞는 시기라서 그런 노인분들 대상으로 뭐 영국 여왕님도 맞는다 했을 때 또 제가 주시하는 점은 어르신들을 맞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맞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 번은 반드시 병원에서 맞아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그게 괜찮을 게 이제 또 추가 접종을 하게 네, 되는 네. 나름대로 면밀하게 준비를 한 상황에서 그런 접종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이제 접종이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뭐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금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녹십자가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혈장 치료제인데 이게 완치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중증 환자한테서 예. 지금 나와 있는 람데사르비어나 여러 가지 치료제에도 거부를 보이고 있는 네. 그런 환자에게서 혈장 치료제를 썼더니 열도 떨어지고 PCR도 음성이 되는 그런 완치된 경우를 이번에 보고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나라에서 하는 K 방역이나 K 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는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게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아직까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중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더 주요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증 환자한테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의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폭이 넓어졌다는 네.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한테는 좋은 어떤 단초가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팬데믹 그 흐름을 꺾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한계가 있겠죠. 어쨌든 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마스크 사용이라든지 거리 두기 이거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수도권이 오늘 2.5단계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네네. 격상을 했습니다. 부산도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에 오늘 또 추가로 강화된 조치를 좀 취하긴 했는데 어떻게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에 지금 유병률이나 확산세의 차이가 너무나 있다 보니 네네. 어쩔 수 없이 2.5단계하고 2단계 그리고 어떤 데는 2단계 더하기 플러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역도시는 너무나도 잘 지금 서로 간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산이나 서울 같은 그리고 여러 광역도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거의 같이 가야지만 서울에는 이미 다 이렇게 모임이 폐쇄돼 있지만 네네. 똑같은 장소가 한 시간, 2시간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게 열려져 있다면 지난번에도 서울은 아주 높은 단계지만 네. 충청도 이남에는 낮은 단계에 있었을 때 또 그런 사회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권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광역권은 같이 가는 것이 지금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거리두기가 진행된 지 꽤 지났습니다. 근데 뭐 최근 일주일간에 일평균 28명의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거리두기 효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 자체가 지금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두 개 다 같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전파자들이 주변에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겠죠. 네. 빙산의 일각에 있는 분들은 진단이 되었겠지만 네. 그 저변에 말 못한 건강한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버스 안에서나 막 음식점 안에서 지금 저희들이 피곤할 정도로 문자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 동선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미약한 효과를 보인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효과를 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산세는 언제쯤 꺾일 수 있을까요? 지금의 확산세. 지금 예. 저희도 이제 오늘부터 더 올렸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국의 서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그 광역 도시가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네네. 지금은 600, 500 있겠지만 그게 이제 연말을 넘어가면서 이게 정점만 이룰 수 있다면 저희들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정점이 좀 오래 가거나 더 안 올라가는 데게 이런 고개가 보인다면 앞으로 그게 이제 1, 2주 안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후에 부산시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단계 비율이 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역학조사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코로나 3법 때문에 굉장히 방역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문인 역학조사관의 풀은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3차 대유행을 통해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군인이나 어떤 그런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네. 투입이 되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보면 한계에 다다랐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그런 조사 방법이나 그리고 채취 방법이나 방역 도구들이 이제 좀 더 선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PCR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액 검체 PCR 이게 이제 선제적 네네. 검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성에 좀 허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증상 환자들이나 네. 이게 정상인 환자들 다 합쳐만 산술 평균을 내면 진단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네.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병원에 오지 않습니까? 예.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응급실에 왔다든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만약 병원에 입원을 앞두고 뭐 또 비행기를 타야 된다든지 이런 급한 경우에 시급을 네, 다투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진단율이 기존의 PCR 방법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증상이 있는 예. 경우에. 그래서 좋은 부분이 거기 또 특이도가 진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면 굉장히 믿을 수 있을 수치만큼 특이도가 올라가는 부분들 때문에 네. 그 응급실이나 그런 중증을 요구하는 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도입할 수 있는 최대치의 방안들을 네. 다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